네, 4차시 뉴턴 운동 법칙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 18쪽 펴시면 해당 내용이 있겠죠. 자, 선생님 머리 위에 앉아 계신 분 뉴턴이죠. 그래서 앞에 보면은 망원경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거 뉴턴 반사식 망원경, 프리즘도 하나 들고 있죠. 그래서 뉴턴이 이제 빛에 대해서 연구하기도 했습니다. 뒤에 아주 대표적인 사과나무 중력을 이야기하고 있었죠. 자, 그래서 뉴턴이 발견한 내용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 물리학, 과학의 근간을 이루는 사람이라고 봐도 무리 없는 이런 경우입니다.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지구에서 로켓을 발사해서 우리가 달에 갔다 왔었죠. 요즘에는 안 가요. 왜 안 가냐면 굳이 갈 필요가 없어요. 옛날에는 나 이 정도 된다 이렇게 플렉스를 하려고 달에 가는 거예요. 진짜 그러냐 그런데 진짜예요. 우리가 기술력이 이 정도이다라고 과시하기 위해서 그게 이제 우주에 대해서 경쟁하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 간 거예요. 자, 요즘에는 굳이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도 이제 가려고 하는 나라들이 있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달까지 가야 되는데 우리가 뭘 좀 알아야, 계산을 해야 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뭘 알아야 될까? 자, 지구가 로켓을 잡아당기고 있고 로켓이 달 근처에 가면 달이 로켓을 당길 거예요. 그거 뭐라 불러요? 중력이라고 부르죠. 다른 말로 만유인력이라고 불러요. 자, 이거를 이야기했던 사람이 뉴턴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법칙을 이제 계산할 수 있게 계산식으로 만들게 됐는데, 그게 우리가 이제 계산하고 수치화해서 우리가 써먹을 수 있게, 예측할 수 있게 해주는 큰 역할을 해준 거예요. 자, 그리고 로켓에 엔진을 달아갖고 우리가 갈 거잖아요. 그럼 엔진이 힘이 세면 좋겠죠. 힘이 세면 뭐가 좋아질까요? 빨리 갈 수 있겠죠. 빨리 간다는 얘기는 가만히 있던 놈한테 힘을 주면 속도가 빨라진다는 거거든요. 가속도의 개념하고도 연결되죠. 그 사실을 발견해서 수치화해서 내가 얼만큼의 힘을 주면 얼만큼의 가속도로 갈 수 있을지를 공식으로 제안한 거예요. 그리고 그 공식대로 계산해 보면 정확히 일치하게 나옵니다. 이게 불가능하면 로켓 타고서 달에 못 가는 거죠. 그래서 뉴턴이 이야기했던 것들이 지금 선생님은 로켓을 예를 들었지만 다른 예에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적용되고요. 특히나 여러분들 자동차 좋아하죠. 자동차 좋아하는데 뉴턴 운동 법칙 모른다?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칙을 꼭 알고 넘어가야 우리가 자연 현상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아주 기초가 된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공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갈게요. 자, 뉴턴 운동 법칙을 이해하기 위해서 뉴턴이 힘이라는 개념을 잘 정리를 했어요. 우리가 평소에 말하던 힘하고는 관련이 좀 다르겠죠. 쟤는 힘이 세 이거랑 저 사람한테 이 모든 권력이 있어 라고 할 때 그 힘, 요거는 다르겠지만 물리에서 얘기하는 힘은 물체에 작용해서 물체 모양이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요인을 힘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거 운동 상태 손에 힘이 뚝 하면 모양이 변하겠죠. 자, 아니면 이걸 던지면 운동 상태가 변하겠죠. 자, 그래서 이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요인, 이거를 힘이라고 불러요. 동시에 되기도 해요. 선생님 이렇게 딱 치면 여기 모양 바뀌죠? 그리고 날아가죠? 그럼 운동 상태도 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개 다 변할 수도 있고 하나만 변할 수도 있다. 특히나 모양을 많이 변화시키는 걸 연구하는 쪽은 건축, 토목 이런 쪽들은 모양의 변화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건물을 지었는데 여기 하중이 얼만큼 걸리면 이만큼이 휘어서 부러질 것이다, 안 부러질 것이다.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그렇게 되고요. 우리가 이제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거는 모든 분야에 적용되고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뭐 자동차, 그리고 로켓,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 이거를 다룰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힘이라는 거를 우리가 맨날 힘 이렇게 쓰면 좋겠지만 서양에서 먼저 왔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 쓰고 영어로, 힘 영어로 폴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호로는 뒤에 거 다 떼버리고 F라고 씁니다. 자, 힘은 우리가 이제 기호로 F라고 쓸 거예요. 그래서 F라고 써 있으면 아, 힘을 나타내는 거구나 이렇게 하는 거고요. 요거의 단위는 이 힘을 정리하고 힘에 대해서 쫙 설명한 사람 이름을 따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문자로 N 쓰고선요. 읽을 때는 뉴턴이라고 읽습니다. N이라고 읽으면 안 돼요. 뉴턴이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뉴턴의 이름을 기리기 위해서 대문자 N 이렇게 씁니다. 우리 미터는 소문자로 쓰거든요. 미터는 킬로그램도 소문자죠. 세크도 소문자죠. 근데 뉴턴 혹은 암페어, 볼트 이거는 대문자로 써요. 왜 그러냐면 사람 이름 따온 거는 대문자로 쓰고요. 그냥 사람 이름이 아닌 것들은 소문자로 써요. 뭐 김미터라는 사람이 뭐 했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뉴턴 혹은 앙페르 혹은 볼타라는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대문자로 씁니다. 자, 그래서 힘은 이렇게 단위 뉴턴이라고 쓰는데요. 물체에 작용해서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거를 우리가 많이 다룰 거예요. 많이 다룰 건데 예시로 하나 해볼게요. 이렇게 물체가 하나 있는데 여기 힘이 작용했어요. 이렇게 힘이 작용했어요. 자, 지금 뭘 설명할 거냐면 힘의 3요소를 설명할 겁니다. 자, 힘은 굉장히 중요해요. 표시할 때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 화살표 길이가 길면 힘이 세다는 거겠죠. 크기. 얘를 오른쪽 위로 당기는 게 아니라 왼쪽 위로 당기면 다른 효과가 나타나겠죠? 방향. 그리고 이 물체에 작용해야지 다른 데서 작용하면 이 물체랑은 전혀 관계없겠죠. 작용점. 이렇게 이 세 개가 힘의 3요소 되겠습니다. 뭐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냥 한번 설명드려 봤어요. 자, 그 다음에 물체에다가 선생님이 이렇게 10N의 힘을 가했어요. 그런데 누가 옆에 와서 거들어 주는 거예요. 5N. 이러면 실제 힘의 효과는 얼만큼 나타날까요? 그렇죠. 이만큼에서 15N의 효과가 나타날 거예요. 선생님이 10N으로 또 당기고 있는데 이제 어떤 놈이 와갖고 이렇게 당기네? 5N으로. 그럼 힘의 효과는 어떻게 될까요? 줄어들겠죠. 요만큼에서 5N밖에 안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계산한 거, 이렇게 계산한 거, 물체에 작용하는 힘들의 총합, 이거를 합력이라고 부르고요. 다른 말로, 우리말로 알짜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을 다룰 때는 대부분 알짜힘을 주로 다뤄요. 왜냐하면 물체에 여러 가지 힘이 다 작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여러 가지 힘 중에 실제로 물체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이런 거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알짜 힘을 계산해야 돼요. 우리 테이블이 하나 있는데 그 위에 선생님이 물체를 하나 갖다 놨어요.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0이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물체에 아무것도 힘이 작용하지 않아서 가만히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죠. 근데 실제로는 어때요? 아래로 중력이 작용하고 있죠. 근데 책상 바닥면이 이 물체를 떠받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수직 항력이라고 부르는데 수직으로 작용하는 저항하는 힘, 누르는 거에 대해서 저항하는 힘, 이래서 수직항력이라고 부르는데 요거 두 개가 같거든요. 그만큼으로 돼서 0 돼버리니까 알짜 힘은 0인 거예요. 물체가 힘을 받지 않는 건 아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체가 힘을 받지 않는다라고 얘기해 주는 것, 알짜 힘이 0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뉴턴 운동 법칙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뉴턴 운동 1법칙, 2법칙, 3법칙 세 가지 있는데요. 뉴턴 운동 제1법칙을 관성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뉴턴 운동 2법칙을 가속도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세 번째 법칙을 작용, 반작용 법칙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 요거는 좀 기억해 두고 계셔야 돼요. 자, 관성 법칙이라는 거는 우리가 좀 익숙할 거고요. 가속도 법칙은 뭐냐면 가속도가 뭐에 의해서 결정되는가 이거를 배우는 게 가속도 법칙이에요. 세 번째 법칙은 작용 반작용 법칙은 물체에 어떤 힘이 작용하면 그거에 대한 반작용이 반드시 존재한다라는 법칙입니다. 그래서 요거 세 가지 여러분들 공부해 볼 건데요. 자, 먼저 관성 법칙부터 해볼게요. 뉴턴 운동 1법칙 관성 법칙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전에 관성이 뭐냐 알고 있어야 돼요. 관성. 앞에 한 글자 빠졌어요. 습관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습관이 뭐예요? 맨날 하던 거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관성은 뭐라고 쓰냐면요. 물체의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을 관성이라고 불러요. 자, 물체가 움직이고 있었으면 계속 움직이려고 하고요. 정지해 있으면 계속 정지해 있으려고 해요. 우주 공간에 생각하면 쉬워요. 우주 공간에 가만히 냅둔 공은 계속 가만히 있겠죠. 우주 공간에서 움직이던 물체는 계속 움직이겠죠. 자, 이게 관성이에요. 그러면 운동 상태를 유지하는 거는 모든 물체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운동 상태를 깨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바로 앞에서 배웠는데 운동 상태를 깨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힘을 주면 되죠.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요인이 힘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을 깨려면 힘이 필요해요. 그래, 이 설명이 이제 뉴턴이 한 거예요. 야, 너네 이거 몰랐지? 하고 알려주는 거예요. 관성 법칙이란 뭐냐?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0이면 물체는 운동 상태를 유지한다. 이게 관성 법칙이거든요. 관성 법칙이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을 보고서 관성 법칙을 설명하라라고 하면은 요것만 설명해요. 근데 이것만 설명하면 안 돼요. 이거 전체 다 설명해야 이게 관성 법칙이에요.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0이라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물체에 힘이 작용하면 운동 상태가 바뀌겠죠. 빨리 달리고 있는 물체를 뒤에서 더 밀어주면 더 빨라질 거고요. 반대로 밀면 느려질 거예요. 달리고 있는데 옆으로 밀면 방향이 바뀌어 버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관성 법칙은 작용하는 힘이 0이다 라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근데 이런 경우도 있겠죠. 물체가 가고 있는데 뒤에서 밀어줍니다. 뒤에서 밀어주면 빨라지겠죠. 근데 똑같은 힘으로 앞에서도 밀어주고 있어요. 그러면 효과가 0이 돼 버리죠.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써야겠네요. 물체에 작용하는 R자 힘이 0이면, 자, 이렇게 해서 완성됐습니다. 관성 법칙. 물체에 작용하는 R자 힘이 0이면 물체는 운동 상태를 유지한다 라는 건데, 예시로 우리가 버스 예를 많이 들잖아요. 버스가 잘 달려가고 있다가 갑자기 끽 하고 멈추면 안에 가만히 있던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넘어지죠. 그러니까 앞으로 왜 넘어지는지 설명해 줄게요. 자, 정지한다는 얘기는 이 자동차가 뒤로 힘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자동차가. 근데 사람은 자동차 바닥면과 발이 붙어 있죠. 그러면 동시에 발도 정지할 거예요. 그럼 뒤로 힘을 받는 거죠. 근데 상대적으로 사람의 상체는 힘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운동하려는 성질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발은 정지했는데 사람이 앞으로 가니까 몸통이 앞으로 가서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반대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관성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물체에 작용하는 힘, R자 힘이 0이면 물체는 운동 상태를 유지한다 라는 법칙인 걸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뉴턴 운동 2법칙 해볼게요. 자, 뉴턴 운동 2법칙은 가속도 법칙이라고 부르는데, 가속도가 뭐에 의해서 결정되는가 이걸 얘기하는 법칙이거든요. 그러면 물체를 가속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체를 빠르게 움직이게 하려면 가만히 있던 물체를 움직이게 해야 돼. 힘을 가해야 되죠. 아니면 빠르게 움직이던 물체를 멈추게 해야 돼요. 이럴 때도 힘을 가해야 되죠. 그럼 물체가 힘을 받으면 가속 운동하게 되는 거예요. 자, 물체가 가속 운동하려면 힘을 줘야 되죠. 근데 힘을 줘도 잘 안 빨라지는 애들이 있거든요. 어떤 애들이 있어요? 무거운 애들. 그거를 우리가 물리적으로 질량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은 가속도라는 거는 뭐에 의해서 결정되냐면 힘과 그 물체의 질량에 의해서 결정되거든요. 그래서 미안합니다. 그래서 가속도 법칙에서 중요한 거, 가속도와 관련되는 거는 힘과 질량에
영어로 mass 해서 m이라고 씁니다. 미터랑은 좀 다른 거예요. 이건 기호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물체의 가속도는요. 여러분도 한번 써보세요. 물체의 가는 알짜 힘하고 관련이 되겠죠. 그리고 물체의 질량하고도 관계되겠죠. 그럼 물체의 가속도는 물체에 가해지는 알짜 힘이 크면 어떻게 돼요? 가속도도 커지겠죠. 비례. 물체의 질량에는 반비례하겠죠. 요게 가속도 법칙이에요. 이게 다예요. 그럼 이거를 공식으로 나타내 보자 이거예요. 물체의 가속도는 물체의 질량에 반비례하고 물체에 가해지는 힘에 비례한다. 식을 좀 풀어서 써볼게요. F는 ma 이렇게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리에서 가장 유명한 공식, 요게 F는 ma가 뉴턴은 운동 2법칙, 가속도 법칙이라는 거예요. 요거 이제 단위를 한번 볼게요. 단위. 자, 힘의 단위는 우리 킬로그램이라고 뉴턴이라고 배웠었죠? 뉴턴이라고 배웠죠? 질량의 단위 뭐예요? 킬로그램 곱하기 가속도의 단위 뭐였어요? 미터 퍼 세크 제곱이었죠. 그럼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퍼 세크 제곱은 뉴턴이랑 똑같은 단위예요. 계산하다 보면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으로 정리되는 때가 있거든요. 아, 이거는 힘을 나타내는 거구나 라고 해서 뉴턴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실제 예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물체가 하나 있는데 마찰이 없는 면에 가만히 놓여있는 2kg의 물체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10N의 힘을 가할 거예요. 그럼 이 물체는 어떻게 될까요? 정지해 있었으면 오른쪽으로 점점 빨라지겠죠. 그럼 그 점점 빨라지는 가속도가 얼만큼 되느냐? 얼만큼 돼요? 가속도가 계산해 보면 A는 2kg 분의 10N 하면 되는데 뉴턴은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이니까 뭐만 남아요? 5 미터 퍼 세크 제곱만 남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얘가 1초 후에는 어떻게 되고 2초 후에는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2초 후에 속도가 얼마 됩니까? 처음에 정지했었으면 10m per sec가 되겠죠. 5m per sec 제곱으로 2초 지났으니까. 이렇게 물체의 운동을 우리가 이제 예측할 수 있게 됐어요. 뉴턴 운동 2법칙을 이야기하면서부터 이제 물체의 힘이 얼만큼 가해지는지 질량이 얼마인지만 알면 이 물체가 나중에 어디에 가 있을 수 있을지 아는 거예요. 그럼 로켓 얘기를 넘어가서 로켓의 질량이 얼마인지 그리고 로켓에서 낼 수 있는 추진력이 얼마인지를 계산할 수 있으면 달 나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실제로는 더 복잡한 계산이 들어가는데 왜냐하면 만유 인력 때문에. 그러면은 로켓은 이제 위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위로 가속 운동하는데 중력이 아래로 당기고 있으니까 그 알짜 힘만큼 계산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조금 더 복잡해지겠죠. 뭐 지금 단계에서 할 건 아니고요. 그런 것이 있다.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자연을 분석할 수 있고 자연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다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상황 한번 해볼게요. 물체를 하나 이렇게 갖다 놓고요. 앞에다가 물체를 하나 더 갖다 놓을 거예요. 자, 이 물체는 3kg짜리 물체고요. 이 물체는 2kg짜리 물체예요. 뒤에서 10N의 힘을 가하면 이 물체는 어떻게 될까요? 오른쪽으로 빨라지겠죠. 그럼 이 물체의 가속도는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질량분의. 근데 두 개가 붙어서 운동하죠. 그러면 그냥 한 물체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5kg 분의 10N 하니까 2m per sec 제곱. 방향은요? 당연히 오른쪽이겠죠. 힘의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은 똑같아요. 공식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F가 플러스면 가속도 A도 플러스예요. 왜냐하면 질량이 마이너스인 경우는 없거든요. 힘이 마이너스면 가속도도 마이너스예요. 질량이 마이너스인 경우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질량은 플러스이기 때문에. 그럼 힘의 방향과 가속도 방향은 똑같다는 거예요. 알짜 힘의 방향과 가속도 방향은 동일합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이제 조금 더 어려운 거 예를 한번 들어줘 볼게요. 자,
물체를 2개 갖다 놓을 건데 2kg, 3kg 이렇게 해서 30N으로 당길 건데요. 여기에 실이 매달려 있어요. 줄로 매달아 놨어요. 그럼 이 물체의 가속도는 얼마입니까? 실로 매달아 놨으니까 똑같이 움직이겠죠? 그래서 5kg 분의 30N 해서 가속도는 6m/s 제곱 나올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지금 무슨 공식을 이용했냐면 A는 m분의 F 공식을 이용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배운 것 중에 F는 ma라는 공식도 있었어요. 그럼 얘는 뭐냐면 물체에 가해지는 힘을 구하고 싶으면 물체에 가해지는 힘을 구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질량하고 가속도를 곱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계산해 볼게요. 자, 여기 F는 ma라는 걸 적용해 보면 이 물체에 가해지는 힘, 2kg짜리 물체에 가해지는 힘은 이 물체의 질량 2kg 곱하기 가속도 얼마였어요? 6m/s 제곱하면 12kg/m/s 제곱 나오죠. 근데 kg/m/s 제곱은 뉴턴이랑 똑같다 그랬어요. 12N. 그래서 2kg짜리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 힘은 12N, 방향은 오른쪽이라는 거를 찾아낼 수 있어요. 같은 방법으로 여기도 또 F는 ma 적용해 보면요. 3kg짜리가 6m/s 제곱으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얘는 18N의 힘을 받고 있다. 이 물체에 가해지는 힘이 18N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잘 알아둬야 될 거. 자, 요 실에는 얼만큼의 힘이 걸려 있는 걸까 궁금한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요 2kg짜리 물체는 누가 당기고 있냐면 실이 당기고 있어요. 그럼 실이 몇 뉴턴으로 당겨줘야 되겠어요? 당연히 12N으로 당겨줘야 되겠죠. 2kg짜리 물체가 받는 힘이 알짜 힘이 12N이라며. 그러니까 이 줄에 걸려 있는 힘이 12N이라는 얘기예요. 자, 이 줄에 왼쪽에서 줄에 12N으로 당기고 있으니까 오른쪽 부분도 동일하게 12N 작용하고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 3kg짜리 물체 입장에서 보면 여기 이렇게 보면 줄이 왼쪽으로 12N으로 당기고 있고요. 이쪽 오른쪽으로 외부 힘이 30N으로 당기고 있어요. 그러면 12N, 30N 알짜 힘 계산해 보니까 정확하게 18N 나오죠. 이런 식으로 물체의 운동 그리고 물체 각각이 얼만큼 힘을 받는지를 분석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뉴턴 운동 법칙에 대해서 이제 좀 이제 감이 오죠. 지금 이제 선생님 설명한 거 잘 이해가 안 되면 반복해서 보시고 다른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 이러다 보면 적응이 될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선생님이 요거 과제 하나 줄 테니까 요거 한번 풀어보세요. 자, 2kg짜리 물체가 있고요. 여기 도르래로 연결한 다음에 3kg짜리 물체를 연결했어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움직일 거냐면 이쪽으로 가속 운동하겠죠. 이 물체의 가속도를 구해 보시고 요 줄에는 얼만큼의 힘이 걸리는가 얼만큼의 힘이 걸리는가를 계산해 보시고요. 단위는 생략하고 여러분들 대답하시면 됩니다. 줄에 걸리는 힘은 얼만큼인가 계산해 보시고요. 그리고 여기 물체 요거 A라고 해볼게요. 물체 A에 작용하는 알짜 힘 계산해 보시고 물체 B에 걸리는 알짜 힘 계산해 볼 거예요. 계산해 보실 거예요. 근데 그러면 중력은 얼만큼인가요? 라고 이렇게 궁금할 텐데 자, 중력 계산하는 방법 알려줄게요. 중력의 크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무게라고 불러요. 무게는 영어로 뭐냐면 영어로 뭐예요? 무게 뭐 이렇게 쓰면 되나요? 이상한가요? 뭔가? 그래서 지우면 mg만 남습니다. 그래서 mg로 계산하면 돼요.
무슨 뜻이냐면 M 뭐였어요? 질량 곱하기 G 뭐였어요? 중력 가속도. 두 개 곱해주면 돼요. 중력 가속도니까 단위가 미터 퍼 세크 제곱 나오겠죠. 질량이니까 킬로그램 나오겠죠. 두 개 곱하면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나오죠. 그러면 힘이네. 중력의 크기네.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중력 가속도는 10m per 세크 제곱으로 계산해 보세요. 자, 그래서 줄에 걸리는 힘 얼마인지 R자 힘 얼마인지 각각 계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